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정세균 전 총리가 결선 투표 가능성을 언급해 반 이재명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일 사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레 출사표를 던지면 대진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수도권은 2단계로 정해짐에 따라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영업도 밤 12시까지 늘어납니다. 벌써 모임 예약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의 행방이 지난 22일 하교 이후 6일째 묘연합니다. 경찰은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암초에 걸려 선장과 낚시꾼 12명이 무인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이 치료 도중에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명 자전거 경주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에서 한 관중이 난입해 선수들이 뒤엉켜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광용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려 추락하면서 5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주영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의 재산이 전자관고에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일 뿐 투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경질보다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청와대가 조속히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네, 평소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과 상가인데요. 일단 땅 논란은 2017년 4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임야를 8,3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당지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또 서울 마곡동에 65억 5천만 원인 상가 두 채를 취득하면서 50여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50여 원의 대출은 오히려 서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현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을 건드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본인 해명이 있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실상 경질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당시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을 때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했지만 당시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는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임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사검증 부실 때마다 거론되는 김혜숙 인사수석 책임론도 다시 불거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특정인의 책임론보다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으로 이해해달라며 사실상 일부 실책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송지영 기자 보도 잘 들었고요. 부동산 내로남불로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사태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자진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민주당은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청와대에 김 전 비서관의 거취를 조속히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우리 김영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제 이런 민심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만 50억이 넘는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논란으로 인한 청와대 참모의 불명예 퇴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재개발 투기 문제로 사퇴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도 지난해 8월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팔지 않아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주택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사퇴했고 올 3월에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김기표 전 비서관이 명의신탁으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을 8개월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등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번 주에 대권도전 선언합니다. 대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오늘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8개월가량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을 잠재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30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현재 출마 장소와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극복이 일단 숙제입니다. 박스권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못 올라가기도 하지만 안 떨어지기도 한다는 점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 선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엑스파일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최재형 감사원장도 내일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 참여 논란에 휩싸인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직을 내려놓겠다는 건데 대권 도전에 대해선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비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4사람은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뭐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정 전 총리는 또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민주당 정강에 부합한다고 하자 그동안 당정청이 추진해온 선별 지원은 다 잘못이냐고 각을 세웠습니다. 소위 문심을 갖다가 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의 반 이재명에 대한 정서를 갖다 계속 자극하면서 지지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3위 위협받는 상황이 너무. 정 전 총리와 3위권 다툼을 벌이는 박용진 의원은 지금의 논쟁이 편협됐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신복지 이름이든 기본소득 이름이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정책으로만 이해하시는 거, 한쪽 면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년층 5명을 포함한 대선 경선 기획단 2차 인선을 발표한 민주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6일 전 하굣길에 실종된 분당 서현구의 김휘성 군 소식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방위로 찾고 있는데 이렇다 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격자 제보가 절실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김 군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조동욱 기자의 보도를 보신 다음에 실종 전까지 파악된 김 군의 상황 뉴스 추적으로 짚겠습니다. 지난 22일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실종된 분당 서영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 실종 엿새째인 오늘 경찰은 김 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수색경과 헬기, 드론 등을 투입해 김 군의 주거지 인근 공원과 야산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특별한 현상이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얼마큼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요.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실종 수사팀을 투입해 주변 친구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실종 당일 김 군이 휴대전화를 학교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 역시 불가능한 상황.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휘성 군의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김 군을 기다리는 가족, 또 지켜보는 우리 모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학교에 놔둔 상태고요. 신용카드 사용 흔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민수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자, 김 군의 실종 당시 행적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김휘성 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지난 22일입니다. 재학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고등학교에서 나온 시점이 오후 4시 40분이고요. 네. 학교에서 나온 뒤에는 학교 후문에 있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 곧바로 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한 서점으로 이동했습니다. 5시 22분 서점에서 나왔고 5시 28분 인근 육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김 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선 학교에서 나와 약 50분이 지난 시점까지만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50분 동안의 행적, 그 이후부터는 전혀 김 군의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로 김 군이 모습을 감춘 지 엿새째 되는 날인데 이렇게 실종이 오래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김 군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김 군의 손에는 휴대전화와 교통카드, 신용카드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김 군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나왔습니다. 예. 교통카드를 충전하긴 했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탔던 기록도 없고요. 서점에서 수능 특강 문제집 5권을 결제한 것을 끝으로 김 군이 갖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군이 직접 남긴 흔적이 없으니 수색에 나선 경찰로선 김 군이 이동했을 법한 장소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 군의 휴대전화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나온 만큼 경찰은 마지막 발견 지점에서 자택으로 이어지는 동선도 추가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뭐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왜 김 군이 돌연 모습을 감췄을까요? 네, 그 말씀대로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 만큼 김 군이 실종될 만한 이유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전날에 아버지로부터 진로 문제에 대해 꾸지람을 들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로 하루 만에 가출해서 지금까지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김 군과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성도 괜찮고 교우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형이었거든요. 저희도 정말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럴 선배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가셨는지. 네, 김 군의 1년 후배 되는 학생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한 학년 후배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 군을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제보 절실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 군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는 장면인데요. 검은색 긴팔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었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의는 교복 바지라고 합니다. 실종 전단지를 보시면 마지막 행적 뒤에는 학교 추리닝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의 좌상단에 노란색 다이아 모양의 서현 고등학교 마크가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 재학생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180cm의 건장한 체격이라서 사복을 입으면 성인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전단지에 나오는 김군의 얼굴을 잘 기억하셨다가 김군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성 군 부디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12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암초에 걸리면서 배가 가라앉았는데 다행스럽게도 12명 모두 갯바위로 대피하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낚시꾼들이 갯바위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타고 있던 낚시어선은 뱃머리 부분만 드러낸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6분쯤 제주의 한 무인도 인근 해상에서 6.6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는 조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선장과 낚시꾼 등 12명은 무인도에 고립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암초에 부딪히니까 일단 그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물 얕은 데서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해경은 경비함정까지 총동원해 1시간 만에 12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의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이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선박 전기설비 외주업체 직원이었는데 당시 화장실에선 안전수치의 16배가 넘는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2명을 부검하고 유독가스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 기자, 흥미로운 소식들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네. 영국 불륜 키스입니다. 아, 그래요? 무슨 키스하다가 들켰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맥 행콕 보건장관이 이 측근인 한 여성 보좌관과 집무실에서 입맞춤하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지금 저 사진입니까? 맞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했고 각각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이 소식에 영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보도 직후 행콕 장관은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 선이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 같네요. 네. 그 영국의 시민들 여론이 좋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콕 보건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면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방역 수칙을 앞세웠는데요. 이 문제의 사진이 찍힌 당시 행콕 장관은 가족이라도 집 밖에서는 포옹을 금지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밀회를 즐긴 겁니다. 이 악화된 여론에 결국 행콕 장관은 사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I've been to see the Prime Minister to resign as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 I understand the enormous sacrifices that everybody in this country has made. 자,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수척해진 김정은입니다. 최근에 김정은 사진 보면은 사실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김정은 위원장은 이 140kg에 달하는 다소 뚱뚱한 체격을 유지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올해 들어 이 건강 이상설이 나올 정도로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사진들을 보시면 이 손목 시계를 채우는 칸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진인데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취임 직후에는 이 뚱뚱한 체구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며칠 전 이 북한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네, 이를 두고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진 상황을 이 체중이 줄어든 김 위원장의 모습으로 애민 정신을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아픈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것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북한 주민 수척하신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뭐 일종의 뭐 통치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 키워드는 뭐예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사판 타잔입니다. 타잔. 타잔하면 그 아프리카 밀림에서 아 소리 지르던 그 타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영화 속 캐릭터로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아프리카는 아니고 이 베트남에서 평생 한 정글에서 살았던 남성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남성은 1970년대에 이 베트남 전쟁을 피해 아버지를 따라 정글에 들어가 지난 40여 년 동안 계속 살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실제 상황입니까?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 남성은 숲속에 나무 집을 짓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 평생 정글에서 여자를 만나보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차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옛날 어릴 때 봤던 영화 속 타잔에는 제인이라는 그 여자친구가 밀림에 있긴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겠네요.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마지막 키워드는 후쿠시마산 광어입니다. 와, 방사능 얘기 딱 떠오르는데 뭐예요? 후쿠시마 광어가 뭐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전 오염수 우려로 이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음 달 열리는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들이 선수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는데 세계에서 모여드는 올림픽 선수들한테는 저 후쿠시마 광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밝혔는데요. 예. 이 선수촌 식당 식사 준비를 위해 전국 47개 자치구 전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 일본 열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식품들이다. 그럼 어떤 식품들이 지금 제공이 되는데요? 네, 일단 조직위는 이 각 지역에서 조달할 식자재 종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 후쿠시마 측은 이 복숭아, 토마토, 광어, 쌀, 돼지고기 이런 종류 등을 제공 가능한 품목 명단으로 조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조직위는 올림픽 선수단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선수단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단들이 후쿠시마산 광어다 그러면 그걸 알면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정말 찝찝해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빅뉴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붕괴된 12층 아파트가 3년 전에 이미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추가 생존자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걷어내지만 기다리던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었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We're just praying for a miracle. I know my mom is a fighter. I know she loves us. I know she doesn't want to give up. So. 사망자만 1명 더 발견돼 5명으로 늘었고 아직 15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남미에서 백신 관광을 왔다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팬케이크처럼 층층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가 있을 만한 빈 공간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잔해더미 깊은 곳에서 시작된 불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We're facing very incredible difficulties with this fire. The fire has been going on for a while. It's a very deep fire. It's extremely difficult to locate the source of the fire. 사고가 난 아파트는 3년 전 점검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년 동안 바닷물이 건물에 스며들어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당국은 붕괴 아파트 바로 옆 쌍둥이 건물에도 대피령을 내리고 인근에 4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팻말을 든 여성과 부딪힌 한 선수가 넘어지니까 촘촘히 뒤따르던 선수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 장면입니다. 팻말을 들고 도로에 난입한 무개념 관중 1명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리면서 추락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에서 시작된 108회 투르 드 프랑스 대회. 도로 위를 달리던 선수들이 갑자기 뒤엉키며 도미노처럼 넘어집니다. 노란 옷을 입은 한 관중이 중계 카메라를 향해 난입해 팻말을 흔드는 바람에 선수들이 진로를 방해받은 겁니다. Oh my goodness me. Oh, it was the sign that the rider in front hit, and that is the result.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세요라는 문구를 들고 있던 이 관중은 사고 직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십 명의 선수가 넘어지고 최소 9명의 선수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해당 관중을 찾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물체가 떨어집니다. 열기구 관광 명소인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시에서 비행 중이던 대형 열기구가 송전선에 걸려 끊어진 뒤 잔해가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열기구에 타고 있던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We obviously can't speak to any of the details as it's all under investigation, but I do know that this is a tragedy that is uniquely felt and uniquely hits hard at home here in Albuquerque. 또 인근 주택 13,000여 곳에는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1월에도 열기구 탑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부가 7월 1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카페와 식당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연장이 되는데요. 강대엽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최대 6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고 2주가 지나면 8명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엔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도 2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시도별로 개편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등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충청남도는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 반면 제주도는 서울과 같이 6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되지만 집회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회의 성격 자체가 구호나 함성 등을 좀 외치면서 밀집된 상태에서 방역적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선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을 가장 반기는 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수도권 6명 모임이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가 자정까지 영업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식당가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범 기자. 네, 서울 을지로 3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음식점마다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밤 10시 영업 제한으로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1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이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 가운데 일부 식당에선 벌써부터 예약 문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영업 제한에 지친 자영업자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시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임대료 내기가 힘들었죠. 야간에 장사하니까 거의 한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아직 좀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10시에 나오면 길거리에 사람들 엄청 많고 지금 이런데 12시 되면은 더 많아질 것 같고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시민분께서 아무래도 확산세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또 600명대를 넘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14명입니다. 특히 이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242명으로 토요일 들어서 가장 많았는데요.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는데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더 강한 걸로 알려진 델타 변이의 전 세계적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11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 3가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혹시 따릉이 자전거 타보셨어요? 타보지는 못했고 타고 다니는 건 자주 보죠. 근데 그 따릉이 어떻게 타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에 따릉이 앱을 까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따릉이 면허증 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뭐예요? 면허증이 아니고요. 인증제도라고 하는 건데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 안 봐도 탈 수는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인증 시험을 보면 뭐 혜택이 있나 보죠?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정주원 기자가 현장에서 인증 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합격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정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아침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응시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책자를 들여다봅니다. 자전거 운전 능력 인증제의 첫 관문 필기 시험입니다. 교통법규와 주행 이론 등 40분 동안 25문제를 풀어 70점을 넘겨야 합니다.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실기평가입니다. 출발 전 자전거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은 기본. 기어를 잘 변속하는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지,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급정지하는지 모든 과정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리을자 코스입니다. 자동차 기능 시험과 흡사한데요. 직접 타보겠습니다. 쉬워 보였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도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좀 어려웠어요. 쉽진 않고 한 중상 정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매끄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기와 실기 모두 통과하면 합격인데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를 8월부터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곧 확정됩니다. 시험이라 약간 긴장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합격했다니까 너무 기분 좋고 좋습니다. 전 아빠랑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전거 시험은 평소 안전운행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자전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자전거 시험은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